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상입니다. 이제는 오늘은 한번 사설의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세금이 아닌 벌금 대가서 보유세, 강탈과 다를 게 없다. 정부한테 월세 내는 세상. 이게 제목입니다. 내 집 살며 국가에 월세 낸다. 국세청이 지난 23일에서 24일 발송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둔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 적게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오른 종부세가 마치 벌금처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종부세가 부과된 사람은 70에서 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지난해 59만 527명보다 약 10만에서 20만 정도 늘었는데요. 세금도 올라 총 세액은 같은 기간 3조 3,471억 원, 4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집값의 오르내도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정부가가 급격히 인상해서 올해 재산세 전년보다 평균 14% 올랐다는 점에서 주택 보유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러다가 여기저기서 집값을 정부가 올려놓고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토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종부세 자체가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대해 매긴다는 점도 조세저항이 큽니다. 서울에 대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연금외에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이 불어나 종부세를 재산 강탈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종부세율을 내년부터 1주택자 0.5에서 2.7, 0.6에서 3.0으로 다주택자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취득세, 양도세까지 인상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공시가가 인상이 크면서 지역건강보험도 덩달아 튀어 가입자들이 시름이 깊고요. 은퇴자, 자영업자, 지역가입자에 부과될 올해 11월 건보료는 전월보다 가구당 평균 약 8,000원, 8,245원, 약 9%가 올랐습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인상액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을 자영업자와 연금에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에게 다달이 내야 하는 건보료도 적지 않는 부담이고요. 지역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주택 공시가격 측이 정부가 앞으로 계속 인상할 계획에서 이들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세금이든 건보료든 국민이라면 성실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부과해야 할 억능 부담 원칙에 따라 하는데요. 내는 사람의 능력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를 벗어나면 조세정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저항만 초래할 거고요. 코로나 경제 위기에 따른 대다수 국민의 소득이 줄고 있는 마당에 집값에 따라 오른 종부세와 건보료는 억능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보유세는 미국처럼 주택 매입 가격에 부과하고 건보료도 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손질되는 국민 부담이 덜어줄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강탈해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종부세 대상의 고지상사들에게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시장가격 비율의 상향 조정 80법이 90% 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작년에 2배, 3배를 내는 사례도 있고요.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이 약 22% 늘어나서 73만에 달할 것이다. 종부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 소수 자산가만이 내는 부유세 정도로 성격이 강했는데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1주택자들도 타깃이되고 있어요. 종부세 부담으로 늘자 주택 소유자들의 격양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가 1천만 원을 넘기게 된 1주택자는 내 집에 살면서 월세 150만 원씩 주며 살게 생겼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불만이 더 컸습니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요. 1주택자 종부세율이 오르고 있고요.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인상돼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탄생한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였지만 종부세,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해 자식에게 물려주는 증여 열풍이 불면서 거래대는 급감하고 있고요. 집값은 잡지 못할 징벌적 과세란 반발이 사고 있고요.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지식세도 줄줄이 인상돼 집값 잡기는 명분일 뿐 증시가 목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조세 저항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종부세가 기준은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 현재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 9억 원, 2009년에 설정된 것이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 중 이 가격이 현재 9억 2천만 원에 넘어선 것을 감안할 때는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가주택에 대한 현실화도 여당 내부에서 몇 차례 의견이 나왔으나 슬며시 걷어버렸어요. 현실을 무시한 기준으로 약탈적 증시를 고집해내고 있어 집값도 잡을 수 없고 부동산 민심만 흉흉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종부세 관련돼서 지방은 해당이 안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강주 광역시에도 종부세가 해당되고요. 물론 정부가 말하는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채, 세 채 갖지 말라고 이제 말한 거죠. 여기 나주역 신도시에도 제가 있는데 가끔씩 상담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오피스텔도 특히 이제 오피스텔을 좀 헐값으로 좀 내놓은 것 같아요. 오피스텔도 이제 개수에 포함되고 주택의 개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그래도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세금 내고 1, 2년, 2, 3년 버텨볼까 이것도 있는데 오피스텔은 이거 뭐 한 4, 5년 가지고 있어도 가격은 아주 지진부진 오피스텔 한 10년 가지고 있어야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 보니 그 오피스텔 그것 때문에 다른 아파트하고 합산돼 가지고 종부세가 나온다. 그 종부세를 무서워해서 오피스텔을 이렇게 손해보고 좀 내놓고 계시네요. 그런 분도 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종부세 쇼크입니다. 12년째 그대로 고가주택 기준이고 서울 절반이 9억이 넘는데 11년 전 잣대로 중산주까지 징벌적 과세를 한다. 종부세가 250만 원이 넘으면 최대 6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하고요. 금액이 이제 2천만 원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1천만 원만 넘어도 그죠? 1,200만 원만 돼도 종부세만 1,200만 원 되면은 재산세 있고 종부세 있고 그러면 어떻게 죠? 매달 연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씩 국가에 세금 내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살면서 국가에 세금 낸다. 뭐 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또 이주택자의 분노가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냐, 우리가 죄인이냐, 이렇게 정부가 은퇴자의 집을 빼앗으려 하는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은 100만 원 못 받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한 뭐 얼마나 정도 될까? 1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예상되어지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뭐 계속 향후 낸다 하더라도 하여튼 100에서 150 정도 될 건데요. 그게 소득의 전부입니다. 고령자들. 물론 개인이 넣은 개인연금도 있기. 근데 그 자기 돈 넣고 자기가 먹는 거고, 국민연금도 사실은 뭐 자기 돈 넣고 자기가 먹는 건데, 어쨌든 현금 흐름상 그게 이제 자기 돈과 자기 돈 내고 먹든 뭐 벌어서 내든 그런데 뭐지요? 종부세만 해서 강남 같은 경우 뭐 있었으면 지금 벌써 한 이제 1,000만 원대 넘기 시작하고요. 내년에 뭐 2천만 원, 그 다음 년도에 3천만 원, 그 다음 년도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내기 시작하면은 국민연금으로도 해결을 못하겠죠. 국민연금 받아서 다 재산세 내기 바쁘다 이렇게 되어질 것 같고요.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 내기 바쁘다. 이제 정부의 의도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팔라고 이렇게겠죠. 그러니까 파시라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최대 6억 매입이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국토부에서 서울의 연립주택을 이렇게 지금 사들여서 LH가 임대주택 공공임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평균 6억 매입으로 이렇게 말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 하고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전문가들은 뭐냐면 6억짜리를 사든 또 평균 6억짜리 사면 이제 평균 6억이면 7억, 8억, 9억도 뭐 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빌라 가격도 정부가 도리어 사서 들쑤시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뭐 이렇게 비난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에 이어 과천서도 억대 재건축 부담이 되고 있다. 억대 부담금이 들어오지면 지금 반포에서는 한 채당 4억씩 통보받았다는 거예요. 분담금이나 뭐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부담금이든 분담금이든 건보료든 어떻게 된다? 다 세금으로 그냥 느끼는 겁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강탈해 가구나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권도 벌써 억대 분담금 이렇게 부담금 이렇게 내고 있으면 주택 공급량은 더 이렇게 줄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이것도 이번에는
전문가분들이 뭐 말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 주택 전망 지수가 역대 최고치가 될 거고요. 한국은행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면 부동산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개인들은 뭐 내년에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은 많이 있죠. 은행 뭐 부동산 담당이나 증권회사 부동산 담당이나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개인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또는 그 공인중개사로서 뛰는 대부분 사람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뭐 물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냥 인정한 거예요. 한원 주택 전망 지수 역대 최고이고 내년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강남 30평이 전세 또 20억 원이고요. 비강남도 10억 원을 속속이 초과 속출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고 하네요. 호텔 전세를 공직자부터 한번 살아봐라. 네가 한번 살아봐라. 공장에서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런 전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빚 집사라며 대출 장려한 전 정부에서는 그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나요? 집사라고 그 대출 장려했었죠. 근데 그때는 보다 더 지금이 집 못 사게 하고 있는데 대출이 더 급등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은 집을 못 사게 막고 있는데 도리어 해마다 지금 100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460조, 2013년에 1000조, 그 다음에 2016년에 1300조, 2019년에 1600조, 3년에 300조 늘었으니까 거의 연간 100조씩 늘어나네요. 그 다음에 2020년에 1682조, 3분기까지 했으니까 4분기 하면은 이거 또 100조 이상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뭐 3분기 만에 45조 늘었고 많이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집값 이제 상승 심리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영끌해서 빅투, 영끌 3분기 45조, 3분기 만에 45조가 증가해 버렸어요. 역대 두 번째 폭등해서 가계 신용자산 1682조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자금의 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